전주울 국회의원과 군산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투표가 밤 9시 30분에 끝납니다. 개표는 밤 10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속 예고제가 올해 확대된 가운데 환경 보전과 기업 유치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지 관심입니다. 전주시가 해마다 2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전주푸드가 2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자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임기 1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재선거였지만 후보 6명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전주 을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가 이제 1시간 뒤에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사전투표율은 10.5%로 높지 않았는데 오늘 본투표 상황은 어떤지 또 당선자의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한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저는 개표소인 전주 화산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8시 26분을 지나고 있는데 일단 일반 유권자의 투표는 오후 8시에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9시 30분까지 코로나19로 격리된 유권자들이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 개표장에는 투표함이 10시쯤에나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표 사무원 200여 명도 개표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는 모두 49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전체 유권자 16만 6천여 명 가운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17,000여 명, 사전투표율 10.51%에 더해 오후 8시 기준으로 집계된 누적 투표율은 26.4%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격리자가 그리 많지 않은 만큼 최종 투표율도 여기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상당한 접전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 정도면 자정 무렵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명의 후보는 각자 자택과 선거사무소 등에서 투표 동향을 점검하며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주울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느 후보가 웃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단속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계도를 통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중이 담긴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필요한 규제를 지나치게 기업 중심으로 풀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제지 업체입니다. 업종 특성상 악취와 폐수, 대기 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가 평소 큰 골칫거리인데 전라북도가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면서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단속을 나오기 전 점검할 사항과 단속 사례를 보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자료도 같이 주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너희들이 하고 그리고 차후에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적발을 지도 점검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의 환경 단속 대상인 대기와 폐수 배출 업체는 모두 2,100여 곳.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가운데 130곳을 대상으로 환경 단속 예고제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불법 배출 가능성이 높은 취약 시기엔 불시 점검을 병행해 문제를 보완한다는 구상입니다. 장마철이라든지 또는 날이 가물 때라든지 이럴 때 그리고 또는 일요일 날 취약 그런 시점을 정해서 저희들이 불수에 점검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예고제를 도입한 건 기업들에게 환경 문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김관영 지사의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한 발 더 나아가 기업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호응이 높자 올해부터는 14개 시군으로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업 중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규제들, 그런 제도들인 건데 사실상의 그런 규제를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고. 김관영 지사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를 공약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는 상황. 환경단속 예고제가 환경 보존과 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해외에서 활약하는 동포 기업인과 경영인들이 한데 모이는 세계 한상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한상대회를 유치하면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5천여 명이 대거 전북을 방문하게 돼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는 오늘 10월에 열리는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오는 6월 매립이 끝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본격 시작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총 공사비 1,73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수변도시 109 2.73제곱킬로미터에 상하수도와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공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일부 지역을 먼저 설계해 착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하면서 설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겠다며 설립한 전주푸드가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출연금을 줄이자 적자로 돌아선 건데 취약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푸드는 농산물 진매장 운영과 공공급식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흑자를 냈지만 2020년에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전주시가 27억 원의 출연금을 12억 원으로 줄이자 8억 원의 적자를 낸 것입니다. 2021년에도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출연금이 줄어가지고 그쪽 재정적인 데이터가 적자로 나온 거고요. 판매 관리비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 4년 동안 해마다 4억 원에서 7억 원 안팎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전주시의 출연금을 빼면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고정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전주푸드보다 3년 먼저 운영을 시작한 완주로컬푸드는 완주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2020년부터 매년 2, 3억 원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과감한 자구 노력에 따른 결과입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던 농가 레스토랑이나 그다음에 소이푸드 공장 그 부분을 가감히 정리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계획 생산을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해서 이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주푸드가 설립된 지 8년, 출연금을 줄이면 적자를 내는 취약한 경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교한 경영 진단을 바탕으로 한 사업 조정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보석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석 명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과 할인 행사도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신라의 금관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자수정, 진주로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은과 칠보로 만든 펜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헌정용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귀금속 분야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17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화려한 보석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중국 보석은 거의가 순금 제품을 알아주거든요. 근데 한국 제품은 뭐 14K도 있고 뭐 18K도 있고 또 보석도 다양하게 같이 돼 있어서 좀 더 화려하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요. 16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에는 순금과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귀금속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도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오래된 귀금속 제품을 새롭게 고쳐주는 보석 리세팅 행사와 함께 익산 보석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특별전도 열립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인구가 지난 2월 65만 명이 무너진 뒤로 한 달 사이에 다시 1,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시 인구는 64만 8천 명으로 지난 2월 64만 9,400명에서 1,4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김제시의 인구는 147명, 완주군은 727명이 늘었습니다. 고산 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가 완주군을 상대로 석산개발 연장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대책위는 또 석산개발 연장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실 행정이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완주군이 지난 1월 석산 개발을 5년 더 연장해줬지만 토석 채취에 따른 소음과 하천 오염 피해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아파서 수입이 끊기면 당장 온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 지역에 익산이 선정됐습니다. 최종범 기자입니다. 상병수당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입한 시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2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익산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 하루 46,180원이 지급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익산 지역 근로자들에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월 경영 악화로 폐업을 신청했던 인월 지리산 공용터미널이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와 함양군은 이용자들을 위해 터미널 측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터미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행복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가 국회를 찾아 아동행복수당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부안군이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청백리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부안군은 부패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B 뉴스 최종범입니다. 전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김제시 인구 8만 1천여 명 가운데 10.34%인 8,4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남원시 9.02%, 정읍시 8.6%, 익산시 8.21% 순으로 높았습니다. 전주병원이 지난달 농협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1,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상 환자 5명에게 100만 원씩, 경상 환자 11명에게는 50만 원씩 치료비가 지원됐습니다. 전주병원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오전 9시 40분쯤 부안군 변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원 뱀사골에 80.5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군산 50.8, 순창 38.7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지역에 따라 내일 오후 또는 밤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에 대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내국인 23만 명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5만 8천 명 등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30만 9천 명의 인력을 농촌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정읍과 임실, 순창 등 3개 시군에는 기숙사를 짓기로 했습니다.